안녕하세요. 월요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을 모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대북경협주입니다. 최근에 아난티를 위시해서 상승세가 좋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조정을 한번 거쳤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4월 19일이니까 오늘 나왔죠. 그래서 북한서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라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했는데, 이 뉴스가 이제 월요일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추가 상승을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까지 선반영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도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은 이제 안 했다고 하고, 북한과 잘하고 있다면서 비판론에는 제재 늘렸다라고, 이제 말과 행동은 반대인데, 최근에 일단 대북경협주 분위기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나이스 노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 힘든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들도 있죠. 그래서 그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며 친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모아놨는데 안 다뤘던 것 중에, 그 한국에 그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니까 북한에서 이거 비판을 했습니다. 저것도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나라다라면서 비판했는데, 좀 며칠 뒤에 북한이 또 발생을 했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놀래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멘트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웃겼는데, 그 아무튼 그 순식간에 그 폐쇄를 했는데도 그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국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 한국은 폐쇄를 안 하고도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물론 그 터지긴 했었지만, 그래서 그 폐쇄를 안 하고도 버텨내는 반면, 북한은 폐쇄를 했는데도 터지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각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 거에서 좀 나라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약간 레벨 차이라고 해야 되죠. 레벨 차이.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준비했던 거는 이거였는데, 북한 지난해 핵활동 계속, 생물무기 보유 평가,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뉴스잖아요. 18일에 나왔던 건데, 안 좋은 뉴스 18일 나오고 19일 날 또 나이스 노트 얘기가 나와서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핵활동 계속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평가된다라고 미국이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방금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한 거고, 이거는 미 국무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이제 여기 탈퇴를 선언하고서 2003년에, 그래서 뭐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 제재를 걸리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생물무기 금지 협약 조항을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건데요. 메디톡신 제조, 판매, 잠정 주지, 허가 취소 절차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오롱은 FDA에서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점성을 계속 갔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게 바로 이것들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메디톡스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어제 엄청 시끄러웠죠, 이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한 번에 하려고 아껴뒀습니다. 그래서 보톨리눔, 이거 뭐냐면은 보톡스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그 누가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지난해니까 2019년에 공익신고를 해가지고 시험 성적서 조작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없는데 사용을 해서 제품을 이제 판매까지 하는, 그리고 원액 등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절차가 되니까 매출이 이제 발생 못하는 거죠. 이게 진행이 되면. 그래서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라고 했고,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게 보툴리늄 제제가 체내 투여량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단백 분해 효소로 이게 분해가 되는 거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여별로 해도 작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고, 게다가 우리 몸은 또 분해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톡스를 검색하면은 대웅제약이 연관 검색어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보톡스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제품을 대웅제약이 사용했다, 도용했다라고 주장을 해와서 둘이 이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메디톡스는 또 원료 사용, 무허가 원료 사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기소를 당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 바로 이 메디톡신입니다. 대웅제약이랑 이제 싸우고 있는 거는 여기 전 직원이 보툴리눔을 이제 반출했는데 이 균주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제소를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타 균주 출처권 두고서 ITC 소송 비용은 이거는 대웅제약의 입장에서 이제 120억 원이 들 정도라고 하고 메디톡스도 좀 비슷하게 들겠죠. 그래서 메디톡스 주가를 보면은 이게 57만 원이었던 게 계속해서 떨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ITC 소송과 관련된 이제 노이즈 거기다가 몰랐는데 메디톡신 승인과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슈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12만 원까지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오늘 이런 이슈가 생기기 전부터 뭔가 계속 그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정을 계속 꾸준히 받아왔던 거고 오늘 또 시약처에서 빵 터진 거죠. 어제 터진 거죠. 그래서 ITC 소송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해니까 2019년 4분기죠. 9에서 12월인데 이때 ITC 소송비가 163억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디톡스도 역시 대웅제약이랑 비슷한 정도로 소송비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토탈해서 보니까 이 소송비 때문에 4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100억 원 가량의 ITC 소송비. 그러니까 이거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돈이 계속 들어가고 승자는 이거를 다 복구를 받겠죠.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복구하고도 남을 거고, 패자는 이 소송 비용에다가 또 손해배상 그런 것들도 해야 될 테니까 아작이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 시현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나냐 하니까 6월 5일 소송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소송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거다 라는 거고, 여기 보니까 이 톡신, 뭐 필러, 코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판매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또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대웅제약도 뭔가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 현장 조사를 계속 거부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침해 관련 행정 조사를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니까 과태료 500만 원을 받고 이제 이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달 8일이면은 4월 8일, 그러니까 한 10일 전의 일이죠. 그래서 뭐 거절 이유는 다른 파이프라인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생겨서 막대한 피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조치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그러니까 딱 거의 1년 전이죠. 1년하고도 한 달 정도 조금 더 된 때에 이거 지금 직원이 빼돌린 걸로 대웅제약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부 이유를 보니까 뭐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 상태 확인, 뭐 분리 동종에 관련된 장소 및 서류 확인, 뭐 개발 과정에서 모든 문서 확인 등 최소 5일 이상이 걸려서 조사가 부당하다. 그래서 핑계를 좀 대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정당한 또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미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결과 나올 예정인데 굳이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만의 주장으로 대웅제약을 그렇게 뜯어봐야 되겠냐, 우리를 뭐 가해자로 이미 규정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조사에는 협조했는데 국내 기관 조사에는 협조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메디톡스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을 보니까 56%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톡신 제재 3개 중에 2개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받을 수 있어서다 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면은 이제 사업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이 뭉뚱그려 가지고 94%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보툴리눔 관련해서는 총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한화금융투자에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게 1162억 원으로 56% 정도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코오롱이랑도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도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제 환자 뭐 주주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코오롱도 지금 이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4월 16일에 나온 거니까 장중에 이미 나왔던 건데 혹시 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JP 모간과 문우신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실물지표를 하드데이터라고 하는데 3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를 했고, 자, 이거는 이제 2008년 11월 3.9%보다 훨씬 큰 8.7% 가장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 자동차, 의류, 레스토랑 20에서 50%까지 줄어서 역대 최대 감소폭. 그러니까 모든 그 하드 데이터들이 다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죠. 뭐 실업률도 갑자기 팍 증가하고. 그래서 뭐 금융위기 이런 거랑은 비교될 수 없게 그 질병은 아예 경제활동이랑 그런 소비가 위축되고 아예 못하게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상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재기로 인한 이거 지출 급증, 그러니까 미리 사놓은 거죠. 앞으로 사기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은 것 때문에 전체 지표가 10%대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토탈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죠. 이게 아까 봤던 8.7%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원 먼스 체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나 바뀌었느냐라는 거고,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클로징입니다. 옷을 제일 안 샀네요. 그래서 50%나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 정도 샀다고 하면은 이제 50 정도 사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퍼니처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바 앤 레스토랑.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소비도 이쪽으로는 하진 않겠죠. 밖으로 일단 외출을 해야지 뭐 레스토랑 가든 바들 가든. 그 다음에 뭐 오토센, 파트 딜러스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스포팅 그러니까 뭐 운동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가스 스테이션, 뭐 일렉트로닉스 어플라이언시스, 그 다음에 이거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옆에 코멘트 쪽을 보면은 러스트 1992년, 이게 뭐냐면은 1992년부터 통계를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가장 최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스테이션은 두 번째라고 하고,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물들 있잖아요. 식료품, 뭐 푸드 앤 베버리지 스토어스는 25%로 안 떨어지죠. 이거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사재기 이런 걸로 인해서 10%대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사재기로 인해서 미래의 소비까지 완전히 한 달치로 다 때려박으니까 25%로 베스트가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 머천다이스도 베스트 나왔고, 그 다음에 헬스 앤 퍼스널 케어도 이제 세컨드.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재난 관련해서 사람들이 구입을 미래 거까지 땡겨와서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옷 같은 거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그 가구 같은 거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그 다음 외출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마이너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높게 나오고, 그렇게 된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브렌트 오일, 뭐 WTI 오일 해서 지금 19달러, 20달러를 지금 깼죠. WTI 오일은. 그래서 이제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셰일업자들에게 채굴을 중단한 대가로 돈을 주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나투 프로듀스 하면은 이제 페잉 드릴러스한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오일 아웃풋을 컷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 JP 모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뭘 하고 있느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아침 일찍 금융채 발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JP 모건이 지금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럴까? 그래서 실적 발표 전 2주간 블랙아웃이 풀린 직후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신용등급이 A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에서 국채 스프레드가 요거 0.01% 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우량 채권이다 보니까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거래된 형태를 보니까 최초 제시금리 이니셜 가이던스가 205bp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최초 제시금리 이거 이니셜 가이던스는 통상 유통가보다 20bp 정도 높은 게 관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유통가는 뭐냐면은 대략 이제 150이죠. 여기 보였듯이 이게 통상 유통가였는데 이거보다 20포인트 BP 그러니까 170 이 정도 아니면 많아야 180 높은 게 관행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기 40 빼서 50bp나 더 높게 제시를 하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가져오려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간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20bp 정도 해서 대략 170에서 180을 불러야 정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높은 금리 제시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경쟁을 유도해 낮은 금리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서 150에서 160으로 돼야 될 텐데 갑자기 205까지 불렀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JP 모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트레이더는 이런 것들을 항상 봐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시초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주식과 이제 금리는 조금 다르게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엄청 높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급히 자금을 조달하려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뭔가 특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전 11시 반 5년, 10년, 20년, 30년물을 이제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달러치 100억이면은 10조 원을 이제 175에서 190bp에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가가 보다 훨씬 높게 25에서 30 높게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해가지고 일단 급전을 JP모건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은 10년에서 30년물 금리가 기간 프리미엄 금리가 이제 30년물일수록 리스크가 더 크니까 왜냐면 30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거 프리미엄 없이 거의 플래튼하게 발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 조금씩 특이하다는 거죠. JP모건 지금 돈을 급히 조달하는 방법이. 그래서 금리 높아졌다는 거는 채권값이 낮아졌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이 더 낮은 가격에 발행되면서 채권값도 하루 만에 2% 이상 떨어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0원 하던 게 순식간에 97원이 된 거. 그리고 크레딧 시장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 관계자는 월가 최대 금융사인 JP모건이 급히 돈을 땡긴 건 뭔가 시장이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니냐, 뭔가 터져 크레딧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들이 나돌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통상 이제 금융사들 5년물을 발행하고 이게 잘 되면 다음 달에 10년물, 그 다음 달 20년물. 그래서 기간물을 시차를 두고 나눠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5년물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을 테고 더 안전할 테고 10년물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JP모건은 그냥 한꺼번에 뭐 다음 달 기다릴 것도 없이 하루 만에 이제 1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조달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채권을 찍지 않는 제조업체들이 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JP모건이 이런 관행들을 다 알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돈을 조달해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나온 게 68억 달러의 대손 충당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대략 7조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7조 원 정도를 했는데 1분기 기본 결과는 매우 좋은데 상당한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안할 때 68억 달러를 대손 충당금으로 마련해 놓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고 경영자 CEO겠죠? 라가 설명을 한 건데 여기 보니까 리얼 GDP 그로스를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10%, 2분기 마이너스 40%? 40%라고 하는 건가요, 이거?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이 돼서 23%, 13%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채권 시장에선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요 전날에 미국 재무부가 델타, 유나이티드 등 10개 항공사에 250억 달러 지원 조건을 이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뤘는데 보조금을 주고 이거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었죠. 그래서 다른 데다 쓰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패키지였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지난주 갑자기
무상 250억 달러의 30%를 10년 저리 대출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무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출로 바꿨다고 하고 협상 기간 일주일 이상 길어졌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밑에 보면 왜 의회가 그냥 주기로 한 돈의 조건을 굳이 바꾸면서 돈을 아끼기로 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문호신 장관도 시장이 모르는 뭔가 아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주는 거는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고 이거는 주고 나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래서 다른 데에 돈이 필요한 데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JC페니가 파산 신청을 검토 중인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거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제 렌트가 연체되면서 위기에 처한 상업용 모기지 CMBS 구제에 투입하려는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MBS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JC페니. 그래서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실무지표 나오니까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 그래서 달러화는 다시 소폭 상승하고 이제 공포지수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도 다시 40대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모건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일단 그 전에 이거는 4월 15일에 나온 거고요. 그 보면은 최근에 아마존 사상 최고치 기록, 그다음에 애플 5.1%, 그다음 테슬라는 6거래일간 60% 오르고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게 올랐는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해 하루 이틀 내에 중대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그 행정부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해 실업률을 대폭 낮출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뉴스 기사 나오겠죠. 이 말이 맞다면은. 그래서 이제 JP모건의 그 실적은 어떻게 된 거였냐? 예상보다 나쁜 실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스파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3에서 4%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에너지주랑 은행주가 이제 맥을 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조금 이제 번진 느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 은행 페드가 정크본드를 사기로 했는데 이거는 지난 3월 2일, 22일까지 투자 등급이었던 회사에 하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진 애들. 그래서 근데 셰일업체는 원래부터 정크 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좀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푹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 다시 살려주는, 그다음에 어차피 죽을 애들은 다 죽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예상치들 보니까 저유가 이어지면은 지금 거의 18불 정도 되죠. WTI. 그래서 월가 큰 선주한테 국부 펀드들이 돈을 빼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뭐 중국, 싱가포르, 뭐 한국 빼면은 이제 노르웨이,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산유국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유가로 국가 예산이 지금 힘드니까 국부 펀드에서 돈을 빼서 뭐 조달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채가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는 오르겠죠? 국부 펀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금 회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 그 1위잖아요. 1위 ETF,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엄청 유명한, 요게 이제 레르핑크 최고 경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바닥론을 주장한 것도 그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이 아니라 이 국부 펀드 환매 요구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175개가 자사주 매입을 취소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JP모건 보려고 왔었던 거잖아요. 보니까 여기 그 마치 부분에 리테일 레스토랑 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지금 마이너스 쪽이잖아요. 이 밑에가 마이너스 YOY. 여기 보면 크레딧 카드 세일즈 볼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분기 대손 충당금 아까 68억, 대략 한 7조 정도 쌓았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이제 56%는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쌓은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이스카드 사용처를 보면 3월 소비가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축이 대폭 늘었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빚을 왜 못 갚냐? 여기 보면은 실업률이 2분기에는 1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란 가정.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면은 당연히 빚을 못 갚겠죠. 인컴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이 아닐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듯이 JP모가 이코노미스트들이 GDP는 2분기 40% 감소, 실업률 20%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손 충당금을 이제 쌓은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거든요. 요 예상을 해봤습니다. U 쉐이프냐, W냐, 반등이 V냐, L이냐 했더니 U 쉐이프가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W는 22%, 그래서 V자가 15%인데 지금 사실상 그 미국은 약간 U랑 이 V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What do you consider the biggest tail risk?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뭐냐면은 그 이렇게 해서 여기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이거가 뭐냐, 이제 이게 세컨드 웨이브, 그러니까 요거 그 질병 2차 대유행이 그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3월달 디파짓 그로스거든요. 그래서 24%로 늘었다는 것은 저축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JP모건 3월 예금이 23% 늘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최근 이제 단기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미국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자금이 이제 유출이 급증이 하고, 단기 상품 뭐 CMA 그리고 뭐 MMF 뭐 그런데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JP모건 체이스가 스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일단 이거 uncertainty 때문에 중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JP모건 체이스는 The Largest Banking Institution USA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릭이 뭐냐 보니까 New Home Equity Line of Cred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을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이 크레딧이라는 것은 이제 신용이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뭐 대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 이쿼티라고 하면은 이거죠. 여기 보이는 이거 집. 그래서 새로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안 한다. 그 왜 그러냐? 이거 어설틴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그 한국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강남을 비롯해서 이제 집값들이 지금 수요가 얼어붙어가지고 다 떨어지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 JP모건도 이런 것들, 미국도 뭐 같은 사람이 사는 데니까 비슷해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또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안 해주려는 게 아닌가. 그걸 일단 추측을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bank confirmed that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일단은 그 JP모건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didn't give an end date, 그러니까 이 종료가 이 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언제 중지할지를, 그러니까 언제까지 중지를 할지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uncertainty가 끝날 때쯤이면은 그때 이제 다시 시행을 하겠죠. 그리고 그게 언젠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the second major mov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move는 뭐냐면은 to pump the brakes on risk라고 합니다. 이거 pump the brake는 그 브레이크를 밟다. 그래서 영어로 약간 slow down이나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이제 슬로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 랜딩 오퍼레이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잖아요. 모기지 랜딩 대출 그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슬로우 다운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 두 번째 조치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였을까? A few days ago에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제 스탠다드를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하는데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을 그 L리스트 뭐 700 피코 스코어로 이제 올렸다는 겁니다. 적어도 뭐 이전에는 뭐 600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700 정도는 너가 스코어를 맞춰줘야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 보니까 여기 미니멈 typical minimum requirement for a conventional mortgage가 620이었습니다. 근데 620에서 지금 이제 80 올려서 700 FICO 스코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700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New 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JP모건은 미국 회사다 보니까 한국말로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지금 영어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 읽기 진짜 힘들죠. 그래서 근데 2008년 금융위기도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좀 알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게 조금 느껴지고, 제가 막 이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또 그것도 모르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The Move는 이제 doesn't affect customers, 그러니까 already 이미 헬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still be able to, 그래서 withdraw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돈을 펀딩 할 수 있어. 돈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신규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지한 헬로그는 generally seen as riskier라고 느껴졌다 합니다. 그래서 purchase, 그 다음에 refinance mortgages보다 riskier 하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이거를 이제 중지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second lien on the home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취득하는 거. 그래서 뭐 선순위 취득자, 그 다음에 뭐 후순위, 뭐 채권도 뭐 선순위채, 후순위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컨드.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뭐냐면은 이제 버로우가 디폴트 하던가, 그러니까 배째라 나 못 갚는다, 없다, 돈 없다. 그 다음에 이제 foreclosed open, 그러니까 대출권, 담보권이 실행되는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모기지 렌더가 첫 번째랍니다. 첫 번째 홀 퍼스트.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세컨드 린 홀더. 이거는 이제 선 취득권자, 뭐 취득권자. 그래서 get paid out of whatever value remains.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순위가 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다음 남은 것들 중에서 이제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린 홀더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록을 지금 중단하는 게 JP모건이 체이스가 하는 게 그렇게 막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니까 조금 이제 사전에 터지기 전에 좀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전혀 놀라울 게 아닌 거는 이제 it's natural 하다는 거죠. 그래서 렌더가 뭐 단연히 이 스탠다드를 타이튼하게 하는 거는 뭐 리세션 구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들이 이제 디폴트 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여기 뭐 lose their jobs, 그 다음에 tough time paying their bills 해서 이런 구간들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좀 도움을 받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참고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되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사실상 더 중요한 거, 제가 이걸 맨 앞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것저것 더 급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친숙한 거는 뭐 대북경협주나 바이오 쪽이니까 좀 미국 쪽은 뒤로 밀었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뉴욕 연은이 이제 다음 주 국채 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이제 축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4월 18일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국채 매입 규모를 절반으로 대폭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아니라 왜 뉴욕 연은이 나왔지라고 하는데, 여기 연방준비제도 페드 있죠. 페드는 3월 말에 이제 여기 대다수 자산을 팔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자 국제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는 이제 페드가 할 텐데 왜 갑자기 뉴욕 연은이 국채 매입 규모 절반 축소하냐 했더니, 뉴욕 연은이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제 페드가 하고 뉴욕 연은이 이거를 하는 거죠. 실무적인 것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0.651%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4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른 상태로, 금리는 오른 상태로 이제 거래되고 있다는데, 제가 최근에 그 옛날에 금융위기들 뭐 1997년 외환위기, 뭐 2008년, 그다음에 2012년 막 그래서 공부를 그 혼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다 다루지 못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그 있거든요. 있는데 과연 시장에 얼마나 그런 영향을 줄지는 저도 좀 공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거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 재밌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까 그게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시장에. 그런데 이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제가 몰라서 영향 주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 살짝 이제 공격하는데, 이제 중국이 누락자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미국보다 많을 것이라 아직 멀었다라는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호작 통계가 축소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뭐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 내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 좀 핵심적인 것들만 최대한 뽑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